자, 이제 약간 이거는 약간 바람잡이였고, 이제 지금 아마 우리 고도 신도시 이제 건물주택이 프로젝트 한 17번째인가? 18번째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엔지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비봅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살려고 했던 땅은 하루 전에 누가 계약금을 넣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엔지님께서 판단하시길 우리 영상으로 너무 이제 빨리 공개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실제로 토요일 날에 그 건물주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저한테서 연락이 많이 왔었고, 이제 새로 들어오고 싶다고 연락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자상학교부터 듣고 오세요라고 제가 약간 이제 밀어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에티님께서 확증을 하셨대요. 이거 분명히 영상 보고 이 땅이 가치가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바로 돈을 넣었을 거야. 우리가 괜히 들러리 서줬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를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일단 비공개로 하고 있자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에 우리 포로리아님께서 이제 저한테 사회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에 해주셨어요. 그럼 사회주택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들으면서 또 실제로 법인 투자를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법인 투자에 대한 그 경험담을 또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지금 모임이 어떻게 이제 좀 발전해 나가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가지고 불렀고, 제가 마침 성능형이 오셨는데 제가 원하던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지금 기존에 이미 들어오셨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시고 지금 배회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빨리 가입을 좀 유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우리 스카님도 오셨고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다 싶으면 빨리 지원하십시오. 부자상학교 졸업하셨고 자신의 블로그를 이제 유지하고 계시고 유튜브 촬영도 하셨던 분들은 이제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같이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진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가 정말 유일무이하고 다른 영역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대단하다라고 이제 칭송을 받고 있는 걸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포로라님 모셔서 그 사회주택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협동조합도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젠제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포티나인에서 다른 거예요. 젠제님이 대표이사예요. 젠이 뭐지? 아이인가요? 아무튼 젠이라고 하고요. 젠제님이 대표이사예요. 그리고 소신님, 김씨, 그리고 프로리아님, 그리고 또 저희 프로젝트명 징기스칸이라고 있습니다. 징기스칸님. 이분이 이제 이쪽 협동조합의 대가예요. 그래서 일단 5명으로 협동조합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지는 이제 또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이거대로 두고 이건 사업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젠제님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성 기업한테 무조건 가점을 줍니다. 여성이 대표자면은 항상, 아니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시의원 선거할 때도 여성이면 1, 3, 5로 들어가요. 1번을 먼저 받습니다. 네, 뭐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야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지금 현재 우리 프로리아님이 이제 건설하신 뭐라 그러죠? 상가주택에서 이제 아마 이 조합이 여기 이 상가주택을 외국인 숙박으로 해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관광기금으로 대출을 또 땡길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저희가 해볼 겸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그런 뭐 어떤 사업들을 또 하고자 이렇게 했고, 자 이제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정관이나 뭐 등기나 모든 걸 지금 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다 끝났어요. 서류 좀 다 끝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 프로리아님을 모시고 듣고 싶은 거는 이제 협동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기 모임이잖아요. 그 상가주택, 건물주택 프로젝트가 그러면 교육을 목적으로 어떤 법인을 하는 게 좋을까? 협동작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좀 도출을 좀 하고 싶어서 좀 모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하게 되면 프로리안도 저희의 이 모임의 리더로 제가 모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제가 너무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프로리안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앞에 그게 아니라. 사실상 오늘 말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시작은 이거예요. 아까 잠깐 정정하자면 이 사업 이거 못합니다. 이거 제 개인 법인으로 개인이 아니지 따로 있는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외국인 숙박 등록업은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위탁 운영이 아니라 저희가 하고 하는 거라서 이제 이 사업은 다른 쪽으로 더 연계시킬 거예요. 아무튼 연계시킬 거고 계속 자, 저는 좀 하십시오. 저는 목소리가 큰데 프로그램 좀 작으셔. 네, 전 작은 편이에요. 우리 계속 찾으세요. 사업 아이템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걸 뭘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거를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오케이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사회주택이라는 거는 한번 들었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툭 던졌는데 오케이님이 던져 떨어진 거를 잡더니 바로 그냥 공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이 바빠가지고 좀 정리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정확한 맥락이 없어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맥락은 없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되면서 서로 한번 공부해보고 찾아봐서 스터디 하자는 그런 걸로 가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건물 짓는 걸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건물을 지으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있는 개인에는 순수 본인이 이제 뭐 짓고 싶다거나 순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 법인은 무조건 사업자고요. 저희 이렇게까지만 이런 집을 사거나 짓거나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주택, 그냥 사회 주택. 저는 이것밖에 몰랐는데 검색을 하니까 계속 이게 뜨더라고요. 사회적 주택.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라든가 나이 많으신 분들, 이게 좀 규모가 컸어요. 규모가 좀 큰 거. 제가 봤던 거는 사회주택, 규모가 작은 거. 지금 우리가 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것처럼 점포 겸용이라든가 그런 단독주택을 저는 봐왔는데 오늘 좀 확인하려고 했다 봤더니 지금 얘는 없고 거의 안 나오고 키워드도 안 잡히고요. 영화 검색어도 안 잡히고 그래서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직 덤빌 부분 아니지만 그러면 이 사회적 주택을 또 하나의 그런 주체로 지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을 적에 어떤 형태가 좋은가 했을 적에 저는 한 1년 반 전에 들었던 게 이제 조합원이었어요. 협동조합. 근데 지금은 협동조합 하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 협동조합이 뭐지?
그냥 뭐 사람 모으는 건가 그랬는데 협동조합이 되는 조건이고, 그러면 순수 개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때는 개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의 신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가 투자금이 있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 수 있어. 법인도 법인이 결손법인이라던가 돈이 없다던가 법인이 신규 법인도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대출이 까다로워가지고 신규 법인을 안 해주는 것도 은행도 있었고, 법인도 끝내는 대출을 받거나 뭘 할 때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 이 형태도 그냥 이런 법인이라고 법인과 똑같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유한회사든 법인이든 어떤 하나의 회사로서 되는 건데 이 방식이 조금은 달라요. 이 방법은 제가 요거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인도 돈을 빌려야 되고 신용이 좋아야 되고 법인도 돈을 빌려야 되고 신용이 좋아야 돼요. 협동조합도 신용이 좋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얘는 하나의 컨소시엄, 그러니까 조합을 잘 만들어서 이 안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협동조합으로 사회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나? 이런 게 있나? 근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말 저희처럼 정말 집은 집처럼 지어야지 집을 엉만큼 지으면 안 되니까 그때 대부분 다 전자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뉴스에서 그런 게 있어요. 긴 게 아니라서 잠깐 볼게요. 먼저 안 된 부분 먼저 볼게요. 전주시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의도했던 지역민이나 사회적 경제 주체의 참여는 온데간데 없고, 전주시가 직접 3.3제곱미터당 건축비 1,000만 원의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가 직접 한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전주시가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곳곳이 빈집인 전주 팔곡동. 전주시는 이곳에 전주형 사회주택이라며 20사업을 들여 4층짜리 다각 왜 자꾸 끊기지? 짓고 9가구에게 임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책정된 건축비가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주변 시세의 2배가 넘어 예산 낭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3룸 한 9개 정도 규모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시험 간다고 알아야지. 이렇게 정도 들어간다는데 20억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임대하는 기존 방식이면 주택 2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왜 건물을 신축하려 하는지 지역민들도 의아해합니다. 실제 사회주택 사업을 여기까지 한번 10년 볼게요. 이상 추진해온 서울에서도 그리고 이 같은 신축 공급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능숙하기만 하면 공공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우리 LH만큼 능숙하게 못한다면 사실 민간한테 맡기고 그냥 표준 단가로 매입하는 게 낫죠. 네, 사회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시가 빌려준 토지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입니다. 이런 사회주택을 올해까지 10,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인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공급 실적도 저조하다고 합니다. 황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완공돼 12세대가 거주 중인 외관은 다 이뻐요. 괜찮아요. 저희는 외관도 평택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시세의 80% 정도 임대료를 내고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2.5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최모 씨는 입주한 날부터 곰팡이와의 싸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건축을 한번 잘못 지어버리면 이게 조정이 안 돼요. 방수랑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입주민은 비가 오면 계단 아래로 빗물이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최근 5년간 이렇게 주택관리 문제 등으로 제기된 사회주택 관련 민원은 76건. 관리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시공사, 시행사도 얘기해도 서로 막 뒤로 빠지고 있으니까 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사회주택 이제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가로 주고 10년간 할 수가 있고 5%밖에 못 올리면서 주거에 안정화를 시켜서 해준다는 명목 하에 이제 제가 2년 전에 그때 확인했을 적에 협동조합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막 알아보려고 했더니 안 나와. 서울시 걸 알아봤더니 사회적 기업도 괜찮고 조합도 되고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평택시는 안 나와서 담당자 전화해서 확인했더니 내일 다시 그걸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 사회주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건 제가 내일 체크할 거고요. 이때 그러면은 들어가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 토지, 땅 비싸잖아요. 그럼 땅값을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SH, 그다음에 우리 지방은 LH, 경기도시공사. 여기서 토지를 그냥 임대만 해주는 거예요. 임대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료만 받아요. 지료. 땅값이죠. 근데 지료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회주택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은 지료, 토지는 지료만 내야 되니까 토지의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아까 낮은 임대가지만 그 임대가로 토지 지료는 지불하면 되니까. 그러면 건축비네요. 건축비는 사회주택에 대해서 사업 공고가 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제 감정해서 결정이 되면 이 건축에 대한 비용은 웬만큼 거의 다 나온다고 들었어요. 거의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곳에서는 이건 예를 그때 들었던 기억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 30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실제 건축을 하는 데는 들어가는 데는 20억 초반대가 들어간대요. 그럼 나머지 이것들은 약 10억이 남는다고 칠게요. 10억. 그냥 그 전에 나왔던 전주시처럼 건축비를 올리는 거죠. 누구랑? 시공사랑. 그래서 건축비를 올리게 되면은 실제 건축비는 만약에 10억밖에 안 되는데 건축비를 20억이라고 하게 되면 10억은 이 사람들끼리 이익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하더라도 10억으로 잘 지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부실공사한다 하게 되면 10억이 아니라 건축비는 10억인데 실제 한 7억 쓰고 13억을 나눠 먹어버리면 저렇게 나오겠죠. 부실하겠죠. 근데 이거 할 때도 돈도 안 들어. 토지하는 것도 빌려준대. 그리고 이 돈은 되게 저리로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되게 괜찮은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이게 공고가 막 되지 않고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모르고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오늘 계속 확인했는데 연관 검색어도 안 뜨고요. 키워드도 없고요. 그렇게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 LH에 전화해가지고 담당자한테 체크해서 물어보고 확인했던 부분인데 이분도 오늘 쉰다고 해서 못 받고. 그래서 지금 사회주택을 어떻게 하자고 한 거냐면 땅을 매입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지로로 나가지만 건축을 하는데 웬만큼의 돈이 다 빌려준다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원래 이제 건축주 프로젝트처럼 어떻게 하는 프로젝트를 잘 만들려고 하게 되면 계획성, 설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협동조합 지금 만들어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업 연계하는 것처럼만 원래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얘를 하면으로 인해서 요거를 접목시키면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상품이 그들이 원하는 집이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나온 부분이 사회주택. 정말 좋은데 단점은 잘 안 나와요. 1년에 지역상 1년에 뭐 한두 번 나올까요? 일단 평택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고 오늘 고켈님도 찾아봤을 적에 다른 지역으로 해서 4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4개 지역에서. 그러면 이 사회주택을 저도 지금 이게 헷갈려요. 많이 뭐 임대주택, 사회주택, 사회적 주택 뭐 어떤 것들 계속 헷갈리는데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해서 실제 사업 공고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냥 준비하고 있다가 탁 챙겨올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들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거 당장에 오늘 내일 나온다잖아요. 그럼 못 들어가요. 아무도 입찰할 수가 없어요. 이 형태를 사업을 입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면은 받아 먹어야지. 그냥 우리 토지 입찰하는 것처럼 분양권 입찰하는 것처럼 나오면 해봐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는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하나만 있던 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얘기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제 딱 어떤 형식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공급을 안 해줘.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이걸 사업 공고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하게 되면 아까 토지는 지료를 낸다 했잖아요. 그럼 토지는 저희 게 아니에요. 이 토지는 저희 게 아니고 이 건물만 저리로서 대출 받았으니까 이 건물만 저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얘를 어떻게 팔지? 팔 수 있는 방법이 얘만 팔 수도 없고 토지는 AH 건데 그래서 맞아요. 근데 사는데 그냥 살 수는 없어요. 제가 그때 2년 전에 들었던 거는 얘를 20년간 임대를 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20년간 임대 사업을 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15년 정도 있으면 우리가 계속 영위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야 되나? 재산 청구권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토지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청구를 할 수가 있대요. 얘기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자, 토지는 이거 지을 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지르만 좀 내고 있다가 잘 운영하면서 나중에는 이 토지도 이제 저희 필요할 것 같아요. 토지도 주세요 했을 적에 이 토지는 매매가가 아니라 공시가. 네. 공시가고 공시가의 반. 절반은 LH, 반은 우리. 그래서 반만 낸다고 저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다 두드려가지고 띄어 올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그건 알려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 제일 솔직히 남는 게 땅이거든요. 건축은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저희 40년 잡혀 있잖아요. 40년 동안 자꾸 떨어져요. 이거. 근데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 토지 가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토지 가격을 공시 가격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게 얘예요. 그러다 보니 지을 때 돈 안 들어가. 유지할 때 보조금 다 받았으니까요. 유지 잘하고 있다가 추후에는 이거 잘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땅 또 주세요. 땅 받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잖아요. 하나면은 임대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얘를 매매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겠죠. 땅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괜찮은 거다, 이거 괜찮은 거다라고 제 머리 기억 속에만 넣어놨다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좀 꺼내놨고요. 이것도 찾아보려고 해요. 서울에서는 SH가 아예 사회주택 플랫폼이라고 해서 사이트가 있고 대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 10월 달부터 더 이상 서울은 안 하겠습니다, 공급이 신규 사업 안 하겠습니다 라고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빼고 사회적 주택으로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까 국회의원님이 찾아주셨던 내용 보니까 지방화시다 해요, LH에서. 그러니까 우리 평택이라든가 근처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업주택을, 사회주택을 한 번은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은 고민을 하면서 스터디를 해보고 싶었던 항목이 사회주택이에요. 근데 땅값도 공시가를 계속 현시가로 끌어올리지 않나요? 끌어올리는데 끝내는 지금 다시 또 정부에서는 좀 세금 때문에 좀 다시 또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끝내는 거래가랑 공시가격이랑 맞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시가격 갖고 온다 그러면 공시가격은 현재는 세금을 위한 가격인 거고 거래 가격은 다르잖아요. 근데 세금을 위한 가격으로 갖고 온다고 하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대신에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되게 그냥 막 자기 이윤으로만 했던 것들이 너무 보여서 한 번 집을 짓게 되면은 그 집은 다시 부시고 짓는다는 게 너무 손실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잘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 됐던 곳을 이렇게 기자단이 와서 한번 찍었던 내용이더라고요.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주택이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공사업자의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 운영. 매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리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사회적 주택을 예를 들면 많아요. 네. 사회적 기업에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적 주택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LH 합정 사회적 주택은 합정역 8번 출구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동 규모의 빌라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LH에서 직접 건축한 것은 아니고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지 않았어. 1층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CCTV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 무인 택배함이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지어는 빌라 다세대인데 LH가 매입한 거예요. 그냥 이 매입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외관이라든가 막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 좀 취약한 것들 쓰면 매입 안 하고 그렇게 매입을 해놓고 사회적 주택 하나 주는 거지. 다음은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동성과 전자레인지가 확비되어 있고 영문 사이즈의 냉장고가 있습니다. 네. 주방은 그렇게 넓지 않고 한 명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아요. 이곳은 두 개의 방 중 작은 방입니다. 다 작아요. 컴팩트해요 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하 단칸방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 깨끗하다, 신축이다 그런 것들. 이곳은 큰 방입니다. 사이즈 침대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 방을 예약했습니다. 아무튼 얘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거죠.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위치한 화장실입니다. 직접 방문해보고 느낀 장점과 단점. 실제 이쪽에서는 어떤 거다라고 되어 있던 게 많던데 저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토지 임대부 사회주택이에요. 토지를 임대받은 다음에
이제 그 임대하고 건축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건물을 짓고 또 오래된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회주택으로 해서 또 주거의 안정화를 공급하는 거고요. 여긴 여기서 만들었던 거더라고요. 우리 사회주택이었구나. 네. 이 완두콩 주택은 잘된 같이 정말 잘된 케이스인가 봐요. 여기는 공동, 네네. 서울은 사회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잘 된대요, 임대가. 네. 저렴한 집값, 안전성, 깔끔한 거. 일반인 주택을 지면서 거기 적용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되어 있는 거라 가구 수를 높게 못 넣어요. 예를 들어 협택 같은 경우에는 3가구밖에 안 되고 2주택 택지는 점포 금융은 5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허정동 넘어가면은 거기는 도시 조례에 의해서 시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넌 이것만 해, 이 땅엔 이것만 해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1년 전에도 투자자 형님들한테 들었을 적에 공유로 되어 있는 숙박 이게 되게 잘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방의 대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방 하나에 부엌이 다 있는데 방은 3개가 있고 부엌이 하나가 있으면 임대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공유도 괜찮아. 왜냐면 제가 2012년도에 잠깐 호주를 갔다 왔는데 그때 쉐어하우스를 어떻게 보면서 운영을 해봤거든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나중에 들어와서 쉐어하우스 얘기 나왔었던 거고, 약간 쉐어하우스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조금 다르지만 임대가가 워낙 비싸니까 이걸 되게 많이 선호한대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방이 하나에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일 거를 방이 3개에 주방 좀 크게 하고 화장실 2개 넣으면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싸게 컨디션 좋게.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대가가 높아가니까 좋고, 임차인들은 다소 프라이빗한 건 없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가격이면 만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만족해서 이런 게 좀 많이 진행한다고 들었었어요. 1년 전쯤에. 그러니까 일단 그건 이게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사회주택은 끝내는 정책자금이에요. 정책자금. 내 돈 안 들이고 그 다음에 추후엔 땅까지 받아올 수 있는. 그러면 우리 페이님 강의 때 보면 그러잖아요. 10년 뒤에 집값이 얼마큼 올라갈 거냐, 20년 뒤에 뭐 땅값이 얼마큼 올라갈 거냐. 페이님이 하는 거는 똑같지만 이 사회주택은 정책성 사업으로 인해서 돈도 안 들어가고 나중엔 땅도 갖고 오게 되고 그런 물건이 되는 거지. 대신 건축까지 다 해야겠지만. 그러다 보니 이것도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올 때 하나의 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일반 매매지만 중개사에 거치지 않는 게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 신탁 공매도 있고 금매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건축도 있고 다 이거 있잖아요. 그 중에 사회주택은 정책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저렴한 임대료를 주는데 대신에 많은 걸 지원을 받게 되고 추후에는 땅까지 갖고 올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반 전에 이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제 건물했던 건축에 감리하셨던 건축사님한테 들었어요. 60이 많이 넘으셨는데 본인은 이 20년을 못 기다린대요.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근데 저희는 가능하니까 같이 협동조합원의 형태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저희도 다들 이렇게 바빠서 넘어갔던 부분이고, 최근에 우켈님이랑 이제 뭐 공동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공부를 하고 챙기면서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우리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정말 괜찮은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는 것도 별개로 건축주 프로젝트로 법인의 형태든 개인의 형태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말고 이 정책 사업을 땡겨와서 또 건물을 지어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세요? 그러면 난 당연히 하겠다. 벽이 높대요. 오픈도 안 돼 있고 제가 지금 사진이 안 나와요. 벽이 높아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본 사람만 계속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공급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좋으니까 난 하고 싶은 괜찮은데요 했더니 다 하겠다 그랬더니 돈 많으신 분들은 또 이걸 안 한대요. 이거 말고 사회주택 말고 다른 거 할 게 돈 벌 게 더 많다는 거야. 근데 딱 이거는 저희가 지금 건축주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건물 하나 정도 지어봤던 사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건물을 한 5개 정도 아파트라든가 이제 사봤던 사람들 한 10개 정도 임대했던 사람들 그 수준에 봤을 적에는 얘가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수준은 이게 딱인데 이게 벽이 높으니까 접근이 안 돼. 공급도 많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얘가 별로 없대요. 수익이 안 된대. 안 봐. 그러니까 저희는 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대로 뭐 매입 임대 사업자를 내서 사오든 경매를 하든 따로 뭐 이렇게 짓던 이거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사업 공고가 나고 하게 되면은 그 조건을 맞춰놔야 되니까 맞춰놨다가 사업 공고 나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와서 조합원 형태로 받아와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진행하게 되면 차근차근 거기에 살을 붙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ESG라고 해서 사회주택의 안에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들이 또 떴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는 3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그러면 이 정책을 알고 있는 사회주택의 임대인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저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거를 너무 이 사시는 분도 만족을 시킬 수 있고 우리도 큰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회주택. 그래서 딱 여기까지예요. 왜냐면 언제 공고했고 입찰 공고했고 그런 거 지금 자료는 몇 개 있는데 최근 게 아니고 실제 입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받아서 주에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사회주택은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오늘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협동조합 현재 만들고 있는 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절차라든지 지금 어떤 절차는 박 소장님이 거의 사장님이 챙겨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만 말해주세요. 한 거. 자, 일단 협동조합이랑 법인이랑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름만 다르다 보면 되고 안에 정관이랑 그 내용만 다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법인이 있고 똑같이 이 법인과 협동조합도 회사인데 법인은 주주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발기인 일 처음에 만들었을 적에 이제 그 주주 명부가 들어가는데 이사, 대표이사를 하죠. 이사가 한 명만 있으면 그분은 사내이사라고만 얘기하고요. 3명 이상이 있으면 대표이사라고 하고 사내이사라고 그냥 이사라고 막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 법인은 주주 명부 안에서 만약에 3명이 있다. 4명으로 할게요. 4명이 있다. 25%씩 했으면은 끝내는 이거를 손잡은 사람들끼리 75%면 이 사람이 누르고 이분들끼리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어요. 법인은. 근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임원이 이렇게 똑같이 4명, 5명 있다고 칠게요. 임원이. 근데 조합원이 또 생길 거잖아요. 법인은 주주 안에 있는 이 임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고 다 진행이 되지만 협동조합은 임원이 아니라 조합원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거라 임원이 5명이고 조합원이 25명인데 조합원이 다 모여가지고 너네들 하는 거 안 돼. 이렇게 할 거야 하게 되면 여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말 그대로 지기가 여기는 절대적이고 여기는 절대적이 아니라 평등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업적으로 봤을 적에는 얘가 빠르겠죠. 근데 사업적으로 봤을 적에 얘가 느릴 수 있어요. 왜? 서로 마음에 안 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계속 딴 데로 가니까 사공이 많으면 앞으로 못 가겠죠. 여기는 사공이 많지 않으니까 그나마 앞으로 갈 거고. 요게 다른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이제 각각 만들 때 뭐 정관을 해서 정관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법인은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사업 목적을 어떻게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거고 임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다 쓰고 잡혀 있는 거고 협동조합도 똑같이 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사업 목적이라든가 우리 협동조합은 어떤 걸 할 거고 어떤 색깔을 띠며 뭐뭐 할 거고 뭐 그거 쭉 쓰는 게 있어. 대신에 여기는 법인은 정관이랑 주주명부 기타 이사회의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서 만들어내는 거고 협동조합은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따로 그 시청에 사회과라 그랬나? 사회적 무슨 과라 그랬나? 거기에다가 아니 기업 지원 팀 사회적 무슨 5글자였는데 거기서 올려서 거기서 얘기해 준대요. 그럼 공고가 되면은 거기서 이거를 보고 알겠다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 내용을 다 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만 되면 등기 올리면 끝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시청에서 확인을 다 해주고 넘겨가면 그 다음에서 등기 칠 수 있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그런 것들은 빠르지 않고 정부기관에 거쳐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느린 것 같긴 해요. 대신에 그만큼 사업적으로 정책자금이라든가 돈 받을 수 있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러니 아이디어만 있고 사람 모을 수 있는 게 있고 정부 지원 받을 수 있고 하게 되면은 법인 형태보다는 협동조합 형태가 훨씬 더 좋은 거고. 또 단점으로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파벌이 생긴다거나 기타 그러면 이제 막 진행이 잘 안 되겠죠. 그런 단점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섣불리 막 많이 넣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 대한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때 국회의원님이 알아서 스텝 1, 2, 3를 나눠놨잖아요. 무사상학과 가야 되고 뭐 블로그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도 뭐 그거를 딱히 저거 안 하는 이유가 언뜻 보면 뭐야 저렇게도 해야 돼?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있으니까 인증 절차가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해왔던 사람들이 배워와서 마인드가 잡힌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게 와가지고 이거 왜 해? 뭐 때문에? 나 안 해. 본인만 안 하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가서 갈 거지. 이거 해야 되는 거 맞냐고. 안 할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되게 산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왜 그럴까 했지만 아예 저렇게 해주시는 게 난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말할 때도 가끔씩 계속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하나 거 들으세요. 블로그 글 써야 되고요. 뭐 유튜브 찍어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적에 넘어올 수 있다고. 반대로 그렇게 안 하고 넘어왔다가 이쪽이 엉망되는 것보다 이거 하고 넘어오는 게 엉망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거는 나름 찬성인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들어오는 거 저는 싫거든요. 저 진짜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왜 싫어요? 왜 이거 했다고 해서 사람이 다 좋나요? 그리고 저도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했다고 다 들어오면은 어떡하지? 대신에 이거 하고 들어오는 게 걸러지고 들어오니까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거였고, 끝내는 제가 이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하기 전에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동업하지 마라. 그렇죠. 동업하지 마라. 저기서 조심님이랑 저는 거의 이제 뭐 이렇게 친동생처럼 제가 외동아들이라 친동생 지내고 있는데 저희 8블랙에 있는 건물의 1층에다가 사업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이랑 고깃집을 하려고 울산에 제 친구 어머님한테 갔어. 동업한다 했더니 하지마. 뭐 하지마. 다 하지마. 일단은 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 방향성 그걸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동업한다 그러면 일단 하지마. 그러니까 그 말이 이거 같아서 그 말 같아서 조금은 제가 하는 말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끝내는 동업의 하나의 일종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들어와 버린 이상 직위가 있으니까. 근데 법인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 법인에 들어오게 되면 밑에 오시는 분들은 제 직원이에요. 제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 대접을 해드리고 해주되 서로가 안 맞으면은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럼 너 나가서 네가 해. 그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대표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나요?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하고 싶은데 네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 동업은 하는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해왔었고 그렇게 했을 적에도 사람을 남겼지 돈은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사람은 남겼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힘이 됐고 이득이었어요. 사실상. 왜냐면 우리는 다음이 또 있으니까. 근데 그 돈 때문에 또 찢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냥 안 볼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그거를 제가 그냥 내려놓은 책을 빨리 보고 싶어요. 다 내려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일단 그런 형태로 협동조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만 좋고 너도 좋고가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형태 같고, 대신에 이제 바라고만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2대8 법칙 들어보셨죠? 예, 10명에 2명만 일하고 8명. 삼성 다닐 때부터 그 얘기 들었어요. 삼성 다닐 때부터. 근데 여기도 들어오시면 그런 분도 꼭 계세요. 안 계실 수 없어. 여기서 아무리 거른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 저는 추후에 진짜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얘에서 한 번 더 걸은 게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서 3번이라도 걸러주고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분은 나름대로 생각도 커졌고 나름대로 뭔가를 볼 수 있으신 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인원의 제한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법인은 처음부터 정관에 의해서 잡혀 끝났고 얘도 처음에 정관에 의해 잡히기 때문에 아마 정관에 의해서 정해놓으면은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든 정책 자금과 사업과
근데 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주택, 부동산도 할 수 있네. 얘는. 그러니까 사실상 사업도 할 수 있죠. 정책자금 받을 수 있죠. 사회주택이라든가 돈 받아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재료를 해서 집도 지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제 뭐랄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공공 쪽으로 봐주고 있으니까 그 어떤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알면 다 해먹죠. 모르니까 못 해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다 해놓고 찾아 먹자고 하니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형식을 저도 지금 아는 큰형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칭찬을 들었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소장님이 한 말인데,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용이 채워진대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뭘 했을 적에 뭐 하지 했을 적에 하다가도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바쁘니까. 근데 어떤 형식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렇게 돌던 게 아니라 여기 맞는 것들 안에 들어간대요. 채워지기 때문에 끝내는 얘는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형식을 먼저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는 알았으니까, 지금 알았으니까. 제 주위에 저도 뭐 경매도 해봤고 투자도 해봤고 뭐 다 많이 해봤지만 제 주위에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도 저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얘기하면은 그분도 몰라요. 오늘 LH 전화했어요. 이거 아무도 못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일단 LH 본사에서는 자기는 그런 게 있었나요? 일단 모르고니까 평택에 3차까지 진행한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으니 확인할 수 없겠습니까? 했더니 그러면 평택시 LH 토지 보상 판매부에다가 연락을 주겠다 얘기해보라는 거지. 그 이력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주택 담당자가 지금 퇴근했대요.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런 게 있어요? 사회주택 그게 뭐예요? 그래서 LH에서 토지를 빌려주고요, 임대부를 빌려주고 그 안에 위에 건물을 짓고 사회주택으로 인해서 서로가 좋아지는 걸 지을 거예요. 근데 그건 LH에서 해주는 거니까 분명히 이력이 있을 겁니다. 했더니 그런 거 어디서 찾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제 그래 묻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지번을 줄 테니까 보시라. 지번을 불러드렸어요. 불러드렸더니 보시더니 느낌이 오는데요? 그럴 것 같은데요? 막 그러는 거야. 그때서야 하는 말이, 주택 담당자가 오늘 휴무다 일찍 갔다. 그래서 내일 연락을 주겠다 했던 거고, 추가 봤을 적에 평택도 아직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까 고길님이 했던 뭐 시장이라든가 플리마켓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면서요. 사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당장의 사업도 하지만 또 뭔가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연계 사업도 할 거고 수수료 사업도 할 거고, 그러면서 사회주택이 떴어. 그래, 그러면 주택도 짓자. 집도 가져가고. 계속 이 안에 있는 조합원이 어떤 혜택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러 왔는데 돈 안 벌면 안 되잖아. 그쵸? 돈 벌러 왔는데 좋다는 얘기밖에 안 들어. 돈은 안 돼. 그럼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끝내는 마지막에는 결과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아무리 나 몇 억 벌어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안 벌어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들어왔을 적에 아웃풋이 나오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거. 근데 그 만들어 갈 때 인증 절차가 필요하고, 넘어왔을 적에도 그 사람들이 잘 해줘야지 가는 거지. 방향성은 한 방향성으로 가되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야지, 방향이 이렇게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으로 가요. 돈 못 버는 조합 되는 거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형식은 이런 형식이에요. 대충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라. 조합원은 이렇게 돼서 만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곧 2월, 저희 거는 2월 말쯤에 그때 이제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형식은 갖춰졌으니까 차근차근 내용을 담아보려고 해요. 그게 사업이 됐던 뭐 아니면 수수료 사업이 됐던 주택을 짓는 거든. 근데 저는 꼭 저거 할 거예요. 사실 꼭 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같은 말인데 제가 하면 이상한 말이 되고 왜 없어 보이지? 되게 잠깐만 뺄게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뭐 장돌뱅이 같고 그죠? 코로레뇨 교수님 같고 막. 우선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든 또 약하는 것 같네. 네,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조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형식이 갖춰져 있으면 내용이 채워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잘생긴 사람은 머리부터 잘 어울립니다. 저는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의식혁명을 한번 했잖아요. 독서를 통해서 일단 지평을 넓히고 글쓰기를 통해서 자의식을 해체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용기를 얻고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용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든 협동조합을 만들든 개인 사업자로 그냥 길드를 만들든 그냥 동호회를 만들든 괜찮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협동조합에만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그 의식혁명 책을 보면 한 사람이 주변 몇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제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이 엄청 높고 예를 들면 간디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라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런 과거 위인들은 의식이 높았던 사람인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곳곳에 좀 뭉쳐있자 불 꺼져가는 불씨를 지금 다시 살리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거기에 하나의 대안이 이 협동조합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게 제 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택이 프로젝트는 빨리 가열하셔라. 네. 프로젝트 하는 거가 그 몇 명의 뭐 제한이 있나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때 처음에 제가 100명 생각했어요. 네. 100명 하다가 그때 30명 때 그만뒀잖아요. 중간에 몇몇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형식도 갖춰져 있지 않았고 내용도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정상 그만두신 분들도 있고 개인 사정상 또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있나요? 방에는 29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 29명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사람들 모집을 할 건데 모집의 조건은 딱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상학교 수강을 하고 책을 읽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유튜브에 이제 출연을 하든지 자기 유튜브를 개설을 하든지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데 가서 얼굴을 오픈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말을 누군가한테 이제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의식이 되어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겠죠. 제가 그래서 참 유튜브 웃기는 게 막 전국 각지에서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이제 받으면 부자학교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하죠. 이제 그 지점에서 계속 이제 뭐랄까 커팅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돈을 내고 어떤 수업에 들어간다는 게 이것도 의식혁명이에요. 이것도 되게 이제 알이 안 깨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돈을까지 입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근데 출발하기 직전에 머뭇거린 거야. 그러니까 가려고 했더니 차편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와보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했더니 아니, 온라인으로 수강 변경하시더라고요. 네.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주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서 이제 보면 전부 다 진짜 부자학교 나와가지고 한 명도 컴플레인이 없거든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태님이 수업 잘하셔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건물주 프로젝트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잘생겨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비전에 대해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 사업을 제가 좀 들여다봤을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지금 고3식당 그쪽에 있는 17단지 앞에 있는 그 사회적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아이키움이었어요. 아이키움. 그래서 아이키움 컨소시엄이에요. 여기는 시공사랑 사회적 기업이, 그 사회적 기업은 교육 컨텐츠로, 육아 컨텐츠로 이제 이렇게 제안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갔는데 텅텅 비어있죠. 이게 뭡니까? 네, 사기죠. 근데 우리가 하면 기사거리가 되겠죠. 그 흔히 언니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다 이 협동조합 모델로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처음에 협동조합 왔을 때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협동조합 만들기만 하면 2억 원의 지원금을 줬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실제예요. 실화예요. 그래서 민박집 5군데서 협동조합을 해요. 그럼 2억을 받으면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냥 못 나가면 없지. 아니 돈 세탁하는 방법 좀 생각해봐요. 버스를 사요.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지. 우리 지역 벨트에 관광 그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관광 버스를 한 대 사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1억 5천 정도 돼요. 현물로 사가지고 0.5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이런 운영비 쓰는 거죠. 그럼 1억 5천짜리 버스 하나 사가지고 이제 쓰다가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뭐 국가에 환수하겠어요? 아니죠. 나눠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를 사서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이 관광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택시나 버스도 협동조합 있잖아요. 가다 보면 버스 조합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뭘 할까요? 앱을 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2억 원이라는 지원금을 줬어요. 그냥 줬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 농촌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라든지 냉동 창고라든지 전부 다 법인 그 지원금으로 다 거진 다 짓는 겁니다. 그냥 지어줘요. 태양광이 대표적인 이잖아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보조금으로 다 짓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사업에는 그렇게 안 될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해줍니다. 옛날에 뭐 정부와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농촌 마을에 전부 다 이제 컴퓨터 다 깔아줬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거를 쓰겠습니까? 손주주죠. 그럼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뭐라 하겠어요? 절대 말 못합니다. 그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거 사업이 잘 되게 우리가 끼고 들어가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가까운데 금호 올림 민간 임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적 컨소시엄이 시공사를 하나 끼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을 입고 이 사업을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얘네가 좋은 거예요. 제가 시공사 대표라면은 이런 거 다 막 잘 해가지고 하겠어요. 왜 로비를 해? 돈 주고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자기들이 시공을 따겠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한 데도 있겠죠. 얘네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처음엔 좋은 취지였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쪽 의식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또 모델이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도 할 수 있어요. 왜 지주택은 원수익이나 준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제도는 훌륭해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구성원들의 의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이 된 사람 리더로 가 있거나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들어가서 우리 지저역에 있는 SK뷰가 잘 됐습니다. 누가 알 거야?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건물주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빨리 취득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잘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반열로 올라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었고,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희망은, 자, 협동조합 하나 만들었어요. 아까 뭐 버스 얘기를 했지만은
뭐 우리 북토크 채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사업단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 아까 우리 그 포로리아님께서는 사회주택 하면은 그거 무조건 참여해서 그런 사업을 꼭 해내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로리아님은 예술가적인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근데 뭐 그런 해내는 거에 엄청난 그 흥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 고3 식당 쪽 거기가 그렇게 지어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분개했어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화가구나. 화가의 기질이 있으시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뜨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이 뜨면은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일로 와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그런 말도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아까 프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려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부동산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돼. 우리는 그 이기심이 모인 게 굉장히 이타적인 효과를 발생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큰 뭐랄까 희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잘 이제 조직화해서 의식화해서 나가면 되는 건데 자, 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조금 저희가 더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다운됐어. 그러면은 다운됐다고 말을 하면 돼. 다운됐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각종 모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략이라는 게 나 자신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자학대하기도 하고요. 자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찍어내려고 하는 왜? 자기가 드러나니까 이게 되게 좀 어렵게 설명이 드나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있죠. 잘생긴 사람들은 항상 시기를 받는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생겼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 질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 깜짝방에 한 500명 모였는데 가끔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나마 우리 방은 너무 재밌어. 근데 다른 방 가보면 요즘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우리 딸하고 아들 싸우는 것보다 더 유치하게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거에 에너지 소모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막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돈을 벌려고 모였는데 왜 이렇게 다들 점잖은 척 할까? 제가 말이 너무 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점잖게 빼고만 있을까? 왜 가만히 있을까? 여기까지 와서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로 돈을 좀 벌려고 하시면은 진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럼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간 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 보는 사람은 간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영상에 지금 찍히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지금 18개를 찍었잖아요. 그럼 18개 찍은 거에 대해서 3줄이라도 요약을 해서 블로그에 올려달라. 단 3줄. 젠제님 뭐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 오늘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500만 원을 이제 환불해 드리는 것도 이제는 그냥 안 해드릴 거예요. 지금 18편을 썼어요. 고발하려면 고발해. 18편에 대해서 글을 써내면 환불해 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환불 받고 싶으면은 괜히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한 개인 사정에서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글 쓰세요. 글 쓰면 제가 환불해 드릴게요. 안 줄 거야. 뭐 어쩌고 배째. 예,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한테 좋아요. 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모두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글을 쓰세요. 제가 진짜 오늘 청소하는 사람들도 마케팅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청소 업체도 마케팅으로 살아남아. 근데 반대로 우리는 이게 슈퍼장사로 따지면은 청소 업체는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껌장사예요. 껌장사. 우리는 뭡니까? 육고기 장사예요.
다이가 크잖아요. 안 되면 얼려버리면 되고. 이제 뭐 제가 이게 공산품과 뭐 이렇게 육류를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육고기를 팔려면 정말 많은 가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손질도 많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쉬운 공산품보다 우리가 육고기로 만약에 따지면은 더 많은 공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기가 썩어 나가게끔 다들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 마지막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저는 다 카운팅 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글 쓰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집중하는 것도 좋은, 그러니까 분산하지 마시고, 지금 그러니까 부자생활학교를 나왔고 달팽이 소장님 수업도 들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제 책들도 있고 지금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최고의 지금 과업이 뭡니까? 최고의 과업 건물주 대기 프로젝트예요. 거기에 집중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진짜 다른 데 가서 어디 이런 데가 있나요? 저는 진짜 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시느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무리. 책 읽으세요. 그리고 글 쓰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출연을 하시든지 개설을 하세요. 블로그도 무조건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책은 이제 그러니까 하나를 다 읽을 필요는 없죠. 한 줄, 두 줄만 읽어도, 어제 제가 뭐 찍어서 이제 인증한다고 했잖아요. 찍어서 인증도 좀 하시고, 지금 인증해야겠다. 책은 너무 좋다. 내가 읽고 있다는 거 인증샷 괜찮네. 이거를 하면 큰 힘 안 들이고도 뭐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 기억하시잖아요. 12월 9일 날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책 읽으면서 글 쓰고 지금 벌어진 일들이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돈이 오늘 300 벌었습니다. 300 뭐 껌가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도 300을 벌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중간에 우리 의식혁명이 나오잖아요. 용기 밑에 자부심입니다. 요 지점을 벗어났다가 다시 내려왔다 벗어났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인식을 하시고 초긍정을 하십시오. 저도 당기 2차 굴렸어요. 지금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초긍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의 심리학을 보니까 거기 글에 나오더라고요. 망해도 돼요. 망해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대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망해봐야 알아. 망하면 무조건 다시 성공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비난도 있을 수 있죠. 저기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귀신이 다 들려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정제된 단어로 풀어보자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우울증은 다 앓고 있고 정신적인 질환은 다 있고, 그리고 요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용기를 내는 그 지점들을 틀어막고 있다. 이거를 진짜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해피해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주 대기 프로젝트에 일체 유심조를 적어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일어난다. 저희가 지금 이 방을 보세요. 이 지금 ASML 들어왔다고 하지만 다 공실로 지금 허덕이고 있을 때 저는 뭘 했습니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게 지어지고 앞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지금 10명이 넘어요. 각성을 10명만 하면은 이 도시가 달라집니다. 진짜 달라져요. 이렇게 소금물 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말하면 제가 무슨 목사님 된 것 같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계시는 분들 이제 여기 좀 치우쳐지 마시고 용기 지점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이런 멋있는 협동조합 모델도 한번 해보고 돈도 많이 벌고 진짜 이렇게 평택이 저기 서울 저리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엘레강스하게 여기 멋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